팬분들께 실망 안 시키는 예상가 상한가의 달인 최윤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의 달인 최윤석입니다. 일단 저번주 성적, 제가 모토가 상한가의 달인인데 저번주 성적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적중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적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모토로 가고 있는 상한가를 그렇게 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상한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적중이야 보편적으로 지금 모든 예상가들이 적중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런 적중은 사실 최윤석도 어느 정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팬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최윤석이가 억지로 고배당을 적중하는 어떤 예상가인 줄 아는데 사실은 내용을 진정 문자를 받거나 ARS를 듣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성에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저배당 경주는 저배당을 무조건 인정을 하면서 저배당 위주로 공략을 하고요. 고배당 경주에는 대신 고배당으로 인정을 하면서 저배당을 배제하고 가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다적중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다적중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 대신 환수가 더 중요한 게임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작을 하기 전에 예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팬분들하고 이런 대화는 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팬분들 중에서 사실은 예상가들하고 어떤 호응 부분에서 굉장히 불일치가 많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상가랑 대화를 하거나 ARS랑 문자를 받을 때 예상가 따먹기라는 어떤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상가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예상가의 어떤 그런 확률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팬분들이 소통을 하셔야지 대부분의 어떤 팬분들은 예상가가 적중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막건 때문에 예상가의 적중 자체 퀄리티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예상가의 적중 경기를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팬분들이 사실은 패배를 하다 보니까 예상가한테 선택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팬분들은 그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물론 예상가가 솔직히 해서 저번 주 저처럼 지는 예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예상가든 간에 매주 지진 않습니다. 특히 최윤석 같은 경우는 자주 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포인트를 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충분히 어시스트를 해드려도 팬분들이 그 자체를 이기는 경마를 가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웬만한 팬분들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정경주를 그러니까 특별한 경주 빼고는 거의 정경주로 붙는 팬분들이 많은데 제가 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정경주 붙는 팬분들, 정경주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 팬분들은 어느 정도 강약 조절 항상 명심하시고 또 이긴 돈 가지고 승부를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겼을 때 만약에 내가 오늘 초기 자금이 100이었는데 경마를 하다 보니까 200짜리를 한번 맞추면 100은 그냥 없어지고 100 가지고 해야 되지 이긴 돈이니까 오늘 된다 오늘 가자 그동안에 잃었던 돈 생각하면서 가시면은 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오늘 하기 이전에 잃었던 돈은 이미 나한테는 없어진 돈이기 때문에 나의 자본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하루하루를 점점 이기는 경마 또 좋은 어떤 그런 환수 패턴을 가져가시려면 매주 지시거나 자주 지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상가 퀄리티 없는 사람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를 버리십시오. 자기의 마번이나 자기의 배팅 습관 이거부터 버리시고서 꼭 어떤 그 예상가한테 도움을 받거나 정말 그리고 예상가 고를 때 신중을 하시되 정말 좋은 예상가를 골랐을 때는 그 예상가의 마번의 의지를 어느 정도 하시면서 가시기를 특히 마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한 부분 정경주를 하시는 분들 매경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배당 매경주 뽑아서 공략해도 충분히 환수가 가능한 경주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경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배당이든 고배당이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배당은 그냥 고배당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거를 남이 생각 안 한 것뿐이지 배당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배당 저런 걸 어떻게 돈을 집어넣냐 이런 바보 같은 생각 하실 것 같으면 최윤석이랑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윤석은 항상 저배당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배당도 인정할 때는 점배당 인정합니다. 물론 그게 매번 적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점배당 인정할 때 저배당 인정할 때 무조건 인정합니다. 대신 혼전도를 봐서 이번 경주는 고배당일 때는 저한테는 그게 50배든 100배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5배고 2배고 똑같습니다. 저희한테는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11월 30일 11월 달의 마지막 일인데 금요일 부산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산 경주 오늘의 승부처는 2경주와 9경주, 10경주를 세 경주를 잡고 그리고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제주 5경주를 승부처로 잡는데요. 한 가지 더 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윤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ARS 녹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요금 가금제도 팬분들한테 부담이 정경주를 듣는 팬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이 콜제를 그냥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팬분들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윤석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믿는 팬분들은 정경주를 같이 했을 때 그리고 최윤석이가 주는 마번 속에서 어떤 그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충분히 이기는 경마를 제가 어시스트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최윤석과 꾸준히 일반 경주도 사실은 버릴 경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UCC 이 방송을 하다가 나중에 메인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사실 많은 분위기 상황에도 어떤 경주는 현장에 다가갈수록 자신감이 더 있는 경주가 있고 사실은 메인고 승부처를 공지하다 보니까 어떤 경주는 그 경주를 가면서 굉장히 어떤 후회가 물려오는 경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경주 사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 ARS를 신청을 하게 되거나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 감정을 더 실어서 좋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승부 경주 무조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승부 경주는 일반 경주보다 조금 배팅 액수는 더 높죠, 당연히. 그다음 그렇지만은 일반 경주라고 해서 사실은 자신이 없는 경주는 아니라는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경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산 5군 1000m 시내 마필들의 접전 경주로서 이런 마필들의 경주에 제가 여러 두를 얘기를 해드리고는 사실은 뭐 그 다음 UCC 방송 때 내가 이 말해서 이게 고배당마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상에서 너무 많은 마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과금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미안한 일이고 그리고 이런 경주에 사실은 많은 마필을 추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크게 플러스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멍만 많아지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 경주 출전한 마필 중에 라운 형제들, 라운보스, 안쪽 1번 나온보스와 중간 5번 나온프라다가 있는데 이 두 마필이 일단 나온프라다 같은 경우는 좋은 능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능검을 좀 받았지만 그때마다 나름대로 여유 있는 능검을 보였기 때문에 뭐 실전과 같은 어떤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나온프라다 같은 경우는 버릴 수 있는 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만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1번 게이트의 후지의 라운보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이 마필도 뭐 나름대로 능검 기록 자체로는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지만 걸음 자체는 좀 여유 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좀 실질적인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위주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1200m 국내산 5군 다시 국산 5군 똑같이 나오는데 이번 경주는 1경주하고 다르죠. 국내산 5군에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마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변마들 경주인데 여기에서는 군계 일학의 경주 마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오전장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경주 충마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전개에서 또 한두가 굉장히 뭐 요번에는 이 전 경주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입상을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경주에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이두를 그냥 일단은 가장 힘을 주는 막고로는 그 이두를 가장 강력하게 노리면서 그 이두와 더불어서 충마는 존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충마에 붙여서 어느 정도 적중을 할 수 있는 이경주 적중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기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오전장 첫 번째 승부처로 가겠습니다. 3경주 국내산 5군 1300m 1, 2, 3경주가 다 국내산 5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광고를 하거나 뭐 면피를 하려고 저번 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한가를 못 때릴 부분은 있지만은 다적중은 어느 정도 해놓긴 해놨어도 상한가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 내가 일일이 적중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드리느니 어차피 저한테 관심 있는 팬분들은 제 성적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많아 걸리는 관계로 시간 관계상 제가 항상 팬분들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인 승부 경주와 경주 편성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어시스트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경주 일단 이번 경주는 2강이 일단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2강이 이게 현장에서 배당이 높다 그러면 어느 정도만 배당이 낮다 그러면 큰 이상만 없다면 이 2강의 전력은 상당히 좀 강하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그 마필 중에 하나가 안쪽에 있는 1번 슈퍼클러죠. 전 경주는 장구가
조건 변이가 되는 바람에 큰 의미가 없는 경주가 됐었습니다. 근데 마필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상 이번 경주 대부분의 마필들이 정체가 되어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필과 이 마필은 이제 신의 마필로서 걸음 자체가 충분히 사이즈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사이즈가 다른 마필로서 1번마 슈퍼클러저 큰 아무래도 경마다 보니까 뭐 사이즈 차이로만 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상황만 이 큰 뭐 복병권에서 뭐 이상한 상황만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마필은 뭐 충분히 입상까지는 가능한 마필이고요. 또 외곽에 있는 10번 슈퍼스피드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은 기존의 딴 마필들보다는 전적은 짧지만 발전 가능성이 워낙 높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요 2주의 강세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큰 이상 없으면 이게 만약에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경주 적중을 그러니까 추천을 안 들어가는 매경주 적중을 그러니까 승부를 안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한번 강하게 승부처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제주 1경주 제가 이제 PDF를 두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조금 진행 자체가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주 1경주 일단 이번 경주 사실은 편성 자체가 뭐 1000m 대부분의 1번 명품주연 전경주 사실 제가 이 마필을 추천했다가 좀 망신을 샀었습니다. 내 측에서 선행을 한 바퀴 일순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스타트부터 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선행을 못 나서면서 꼴찌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경주 보니까 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합니다. 여기저기 뭐 안쪽 뭐 외곽 쪽 다수의 빠른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이 빠른 마필들이 사실은 선행력은 있지만은 뒷심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뭐 외곽에 있는 7번 천상세계 안쪽에 있는 1번 명품주연 뭐 대의명분 매력종 뭐 이런 마필들이 다 선행력이 있지만은 뒷심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 있는 2번마 기대치와 3번마 무등산매 둘 다 선입이나 추입으로 경주를 풀어가는데 이 2두가 동반 입상도 가능하지만 이 2두는 다 빠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는 2번,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복승 현장에서 3복승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2번, 3번은 3복승의 어떤 두 기둥 축으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마필로서 2번 기대치와 3번 무등산명의 어떤 전개의 이점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4경주 국내산 4군 1200m 이번 경주 일단은 이번 경주도 경주 자체 흐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빠르게 흐름이 됩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할리, 뭐 탐나강자 이런 마필들과 뭐 핫조는 뭐 여기서는 상당히 스피드감이 좀 느린 편이고 마루인, 럭키다이아, 매직댄서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외곽에 있는 9번마 럭키다이아와 10번마 매직댄서 기승기수의 어떤 그 습성상 유연명, 김영구이라 그러면 스타트 능력에 대해서 큰 어떤 장점이 있는 마필이고 기 때문에 요 이두의 선행 싸움이 상당히 재미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경주가 되는데 그 중에 안쪽에 있는 1번마 올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마필은 선행만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전경주 따라가면서 걸음을 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2점까지 활용한다면 전경주 걸음 뛰는 경주력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안정감이 좀 많이 들고요. 2번마 최강불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경주 바닥 추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라스트 탄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기승기수는 바뀌었지만은 최강불패 일단은 이번 경주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과연 그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추임력만큼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중에 안쪽에 있는 1번 올플러스와 외곽에 있는 9번 럭키다이와 10번 매직댄스의 선행을 성공한 마필이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거 개인기 선행기가 더 좋은 마필을 안고 가는 경주로 추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3경주네요. 제주 3경주. 일단 이번 경주는 약간 인기마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일단 제주마들에도 이번 안쪽에 있는 당대구나 강성기수가 좀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모습을 안 보였으면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가능하면 기승기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승기수에 대해서 탓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뭐 맥기수는 근데 솔직히 해서 입에서 진짜 상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번 주에 뭐 좋지 않은 기수의 어떤 그런 스타트 이후에 타 마필보다 한 1, 2마신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추진을 안 하면서 선행을 못 나가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로 추천한 사람이나 막고는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 천불이 나는 건 맞죠. 근데 그런 모습의 기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타는 기수들이 많기 때문에 비적중 됐을 때 제 책임인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승기수나 조교사 욕 같은 거 하는 팬분들은 원래 그런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고 일단은 어떤 마필이 내가 추천한 마번이
비록 비적중하더라도 그 들어온 마필에 대한 입상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먼저 나는 잘했는데 남이 못해가지고 입상을 못했다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마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 마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자꾸 하면서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 우리가 보편적인 수준, 일정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상위권, 최상위권의 어떤 성적과 환수와 어떤 마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있으니까 탑보다는 이해도를 좀 높이길 바라고요. 일단 2번 낭대군항 같은 경우 사실은 정경주 어느 정도 제기를 하면서 여유 있는 입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따라가면서 여유 있는 입상을 했었는 마필인데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로서 오랜만에 강성 기수가 기승하지만 마필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또 외곽에 있는 8번 특산품이라는 특상품 발음하기 잠깐 힘드네요. 근데 요 마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행을 나서서도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정경도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명마의 자격이 충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특상품 요 이두가 사실은 실질적인 마필의 능력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도 6번마 보병권도 요 마필도 어느 정도 팔리는 마필이죠. 6번마 천리오 정경주 나름대로 적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마필 정도까지 3두가 강한데 그중에 당대군항과 특상품 현장에서 큰 이상 없으면 어느 정도 안정된 배당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혼합사군 1200m 오늘은 보니까 부산 경마가 대부분 단거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 경주까지 단거리로 된 경주들이 워낙 많은데 그 부분을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정경주 혼합사군이 이제 오경주에 꼈는데 정경주 같이 한번 맞짱을 떴었죠. 조건도 똑같습니다. 둘 다 그 전에는 3번, 4번이었는데 이번에는 2번, 4번. 물론 기승 기수가 하나는 김동룡, 하나는 이제 박성광 그대로 기승하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홀드 더 머스터드. 마필 자체로 보면 선행을 안 나갔을 때도 뛰는 모습을 보는 기록도 호기록했었지만은 상당히 자세가 좋고 한마디로 스피드감도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 경주 KT 2점으로 선행까지 무난하게 형성이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좀 한번 더 강하게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4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 마체는 크지 않지만은 이 마필도 저는 실전을 봤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상은 못했지만 입상 못한 것만큼의 어떤 그 상대적인 강세 타 마필이 워낙 좋게 잘 뛰어서 그렇지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신의 마필이니까 현장 상태가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두 마필의 우세를 인정을 하면서 요 마필들 위주로 들어가면서 타 마필 중에 복병원 중에 3복승을 한번 같이 역등가하는 경주로 가면서 일단은 요 두 마필의 우세를 강하게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육경주 국내산 사군 1300m 안말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 뭐 안쪽에 있는 1번 천년나라의 승군전에 많은 인기를 모으는 마필인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많이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개 부분에서 이 마필은 뭐 자유로운 부분은 있지만 보여준 모습에 눈으로 제가 항상 경마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 기억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순리적으로 어떤 환수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마필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사담을 조금씩 경주 중에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필의 어떤 거 출마표가 딱 뜨자마자 고민도 없습니다. 사실은 10마 빼고는 어떤 말이 인기마, 어떤 말이 선행마, 어떤 이 경주는 어떤 전개까지 출마표만 보고 30분 안에 다 이미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마필에 대한 기억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분들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의 어떤 그런 전개나 가정이나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출마표만 보고 마명만 보고 다 이 마필에 대한 설명을 다 가능한 수준까지 왔을 때 사실은 혼자의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겐또의 힘이 정확하게 남들보다 상위권인 것이지 뭐 책을 보면서 뭐 이 마필에 대한 어떤 전개 이런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출마표만 뜨자마자 바로 그 마필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UCC를 찍는 게 출마표 나오고 나서 30분 1시간 정도 마필에 대한 그 전에 일단 어느 정도 동영상으로 복귀를 공부를 해놓고요. 출마되는 마필들의 어떤 복귀는 해놓고 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들은 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번 6경주 5번마 글로벌 로즈 1번마 첫날 날에는 현장에서 좀 지켜봐야
있지만은 그렇게 걸음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안고 가든가 받치는 정도만 갈 수밖에 없는 마법이고요. 5번만 글로벌 로즈 정경주 완벽한 변화가 왔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 전에 사실은 양영남 기수가 선행으로 굉장히 1순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가능성만 계속 보이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계속 많은 어떤 그런 마필의 어떤 그런 고치려고 하는데 정경주 특히 저번 주 양현남 기수의 어떤 일요일 기승시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마필과 이제 호흡이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있던 어떤 그 정도의 수준까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양현남 기수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기수인데 그 양현남이 타고 있는 글로벌 로즈 마필이 변화가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이상 없으면 한번 안고 가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정경주 많은 인기를 모았던 6번 복등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오랜 공백기를 비교하면은 뭐 뛰었던 편성이 강하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어느 정도 인기권에서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능력적인 우위를 인정을 해야 되겠고요. 대신 보병권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하나 냄새가 정말 강하죠. 김창옥 마방 배당을 많이 내는 마방인데 12번 부산의 거성 같은 경우는 왜 이 마필은 추천을 현장에서 가기 전에는 제대로 못 해드리냐면 이 마필은 의지나 어떤 그런 마필의 각질 자체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원활한 마필이 아니라 스타트 때는 상당히 느립니다. 근데 이런 마필이 가끔은 기승기수의 어떤 그런 그날의 어떤 의지나 마방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초반서부터 선두권에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속으로 계속 감아 나오고 하는데 그랬을 시에는 이 마필은 무난하게 선두권을 가볍게 제압을 했을 때는 고배당권에서는 항상 지켜볼 수 있는 마법. 10번 부산의 거성은 타이밍만 맞으면 항상 고배당권에서는 지켜봐야 되는 마법을 10번 부산의 거성까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오경주 오늘의 제주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충마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다른 마필에 비해서 어떤 그 마필의 능력 자체가 워낙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한번 인정을 하고서 충마가 존재하는 경주로서 이런 경주에 세 군영, 네 군영 지저분하게 들어가지 않고 압축돼서 힘이 있는 경주. 제가 이제 저배당도 승부처를 잡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팬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배당이라고 그러면 사실 저런 마필을 왜 추천할까 하고 이해도를 구하기 이전에 어떤 예상가에 대한 어떤 그 신임을 하기 이전에 어떤 배당 때문에 상당히 팬분들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배당도 가끔 승부처를 가는데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 사실은 편성도가 이렇게 어떤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 승부처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신 세 군영, 네 군영 들어가면서 돈도 안 되는 정말로 그렇게 막건을 구입하면은 승부 경주인데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경주는 안 하겠습니다. 피하겠습니다. 근데 요 경주는 딱 한 2도 축 넣고 2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처로 가면서 제대로 한번 때리는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혼합상군 1300m. 일단 이번 경주가 일단 충막감은 어느 정도 존재로 많이 팔리는 마필이 존재하죠. 외곽에 있는 11번마 스트리트 이벤트 당일 강력한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이 마필이 좀 스타트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어떤 선행력이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일본 경주 물론 안쪽에 이제 답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1번 푸르미르가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11번 스트리트 이벤트의 어떤 그런 입상의 여부가 존재를 하겠지만 이 마필은 지금 선행으로 마필을 안 타더라도 선행을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외곽이다 보니까 1번이 그렇게 빠르게만 어떤 의지만 안 보인다 그러면 충분히 선행까지는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마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조성곤이랑 기승기수가 바뀐 우레같이 이 마필 같은 경우도 요즘 조성곤이가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조성곤이가 부진하는 게 아니라 조성곤에 타는 마필들이 그만큼 상태감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 마필은 어느 정도 기승술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은 그 기승기수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지금 올라온 아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는 마필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지만 그 마필 자체가 능력이 안 되는 마필들이 주로 기승하다 보니까 기승기수가 그러니까 입상을 못하는 거지 기승기수의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되 너무 기수에다가 몰빵을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이길 바라고요. 뭐 안쪽에 1번 프로미로도 선행에 따라서는 좀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는 마필인데 뒷심이 좀 짧은 선행마가 인기마일 때는 가치가 없다. 대신 짧은 선행마는 폭탄일 때만 가져야지. 짧은 선행마는 항상 제가 UCC 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팔리는 짧은 선행마는 가치가 전혀 없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5번 윈드카이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상태를 봐야 되는 게 공백기가 자주 가지면서 현장 상태가 꼭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꼭 체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안고 갈 수 있는 마법으로 드릴 거고요. 이번 경기는 한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에는 13번 절대지존이라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이 마필이 전 경기 워낙 센 편성이었지 이미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단점이 스타트가 원활하지 않고 너무 후미권에 있을 때는 큰 걸음을 못 내지만은 지금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정경주 스타트 이후부터 상당히 선두권으로 많이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필을 한번 달리는 승부 근성 자체를 정경주에 많이 뛰어났기 때문에 13번 절대지존 당일 큰 인기를 안 먹는다 그러면 이 마필은 상당히 매력 있는 마필로 13번 절대지존을 추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 7경주. 오늘은 뭐 제주 마지막 경주인데, 일단 이번 경주 1610m. 이번 경주는 일단은 복병권을 몇 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동석 기수가 타고 있는 3번 공작. 나름대로 뭐 기복은 좀 심하지만은 나름대로 추입력이 한번 발동을 걸리면 제대로 추입을 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공작 같은 경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복병권에서 3복승까지도 안고 갈 수 있는 마번이 되겠고요. 일단 전경주 입상을 했던 4번 남극진주 같은 경우는 또 강성기수가 타고 있는데 강성기수가 이제 그날 어떤 컨디션을 보면서 마필의 능력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 되겠고요. 또한 단독 선행을 나갔을 때 무시를 못하는 마필이 5번 철옹선성이라는 마필인데 정경주 일단은 선행을 한번 나가면서 초반 경합이 심하다 보니까 끝거리는 무너지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이번 경주 53.5 뭐 큰 부담 중량 크게 부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선행만 나간다 그러면 충분한 경쟁력 복병권이라고 하면 특히나 안 팔리는 마필이면 충분한 매력이 있는 마필로 추천을 하면서 현장에서 요 마필들과 타 마필들의 어떤 조합을 상관을 하면서 만약에 배당이 좀 나온다 그러면 강하게 막권을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UCC에서 말씀을 드리는 마번이 현장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상태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또 저와 함께 하게 되면 제가 승부 경기에 어떤 그 추정마나 이런 마필들은 그 다음에 한마디로 관리마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승부 경기 한 마필은 그 다음 경기나 또 그 다음 경기 꼭 배당을 내고 들어온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스스로 체크를 하는 어떤 그 기회를 많은 어떤 노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가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면 경주별로 최윤석이랑 같이 일반적인 경주는 길게 안 가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관리마도 많아지고 경마의 어떤 사이즈 자체도 조금씩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자신을 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이군 1800m 오늘의 최장거리죠. 일단 이번 경주는 1800이다 보니까 거리 자체가 상당히 좀 긴데 오히려 이런 경주에 복병권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거리가 길다 보니까 능력마의 우세가 좀 많은데 오늘은 복병마필을 제가 배당마필을 몇 도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도가 혼전도가 강하진 않은데 대신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면 점 배당이 형성 안 되면서 어느 정도 배당은 형성되면서 마필 간의 어떤 능력차가 나기 때문에 믿고 공략하기는 상당히 재밌는 날 특히 어느 정도 한 4-5배 한마디로 그런 배당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찬스가 되지 않나. 대신 4-5배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4-5배를 주력으로 들어가면서 3배짜리 7배짜리 요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돈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2배짜리 추천하면서 다른 거 추천하고 이러면은 그건 그 경주 차라리 쉬는 게 낫지. 2.0배 아니면 0.8배 이런 거 추천하면서 이군형 저군형 추천해놓고 그걸 적중했다고 떠드는 사람은 예상과도 쓰레기고 그런 걸 맞췄다고 떠드는 사람도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주면서 비록 틀리고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 부분에 자신 없어가지고 점배당을 놓고서 맥분형을 들어가면 주그들이나 살하게 해버리고 그런 예상가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윤석이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꼭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9번 천지불패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금 1800은 못 뛰어봤지만은
한동안 이 마필이 좀 상태감이 안 좋으면서 이 마필이 좀 고전에 빠졌습니다. 고전에 빠졌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대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7주 출전이지만 큰 이상이 없고 뭐 큰 어떤 그런 질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한도 더 말씀드리면 뭐 10번 바다축제 이 두 마필이 어느 정도 많은 인기를 뭐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대길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마필의 능력적인 우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특히 바다축제 같은 경우 사실은 선두권을 어느 정도 섰을 때 또 내 측보다는 외측에 있을 때 사실은 더 좋은 걸음을 내는데 이번 경주 내 측보다는 외측에 속해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마필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더 강력하게 한번 현장에서 큰 이상 없으면 놓고 들어가는 충막감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오늘의 메인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로서 일단 이번 경주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좀 어떤 메인 승부처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약했습니다. 이번 주 그 부분은 싹 복수를 하겠습니다. 금토일 좋은 성적, 좋은 한 수를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보는 순간에 보자마자 일단은 이두가 딱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이두를 위주로 가면서 나름대로 그 편성도 그렇고 이 마필들의 어떤 그 능력 자체의 어떤 그 우위도 충분히 인정을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리면서 들어가는 일단 어느 정도 충막감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노리는 경주로 들어가면서 구경주 메인 승부처에 꼭 적중을 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기쁨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경주 최윤석과 같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승부 경주에 대한 어떤 그런 퀄리티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경주까지도 꼭 저를 믿는 팬분들은 같이 해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구경주 식경주가 승부처다 보니까 어떤 뭐 맛명을 오픈을 못 해드리는데 저도 어차피 예상가이기로는 장사꾼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식경주 승부처로 가는 경주로서 마지막 식경주 일단은 뭐 편성 자체가 혼전도가 좀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주에 충막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강하게 추천을 할 수 있고 또 인기마권에서 전개나 어떤 그 마필의 능력상 안 되는 마필들이 좀 다수 출전을 하기 때문에 식경주 강하게 라스트에 퀄리티 있는 한마디로 모든 경기 역전할 수 있는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10배 내의 어떤 그런 중배당에다가 아주 힘을 한번 강하게 실는 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30일 금요일 예상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부산 12월 2일 부산 나머지 6개 경주를 가지고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